내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던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3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열리던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알아보시죠. 매년 CES에선 한 해의 전자산업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올해 CES 역시 2,000개 이상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과 LG, 현대중공업, SK, 롯데 등이 참여할 텐데요. 그중 LG전자, CES 혁신상 28개를 수상한 만큼 생활, 가전 등 주력 분야 전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자동차 사업 전시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카 이슈에 휘청인 후 내림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면서 1.2% 내리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새해 첫 해외 출장으로 CES를 선택했습니다. SK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들과 함께 SK바이오팜도 이번엔 처음으로 CES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SK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좀 상승으로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20만 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로 인해 IT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CES가 하이비전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XR 기기 출시가 미뤄지긴 했지만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진출하며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조정을 딛고 오늘은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1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ES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CES는 세계 최대의 전자 IT 박람회죠. 지금 국내 주요 총수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번 CES 2030을 통해서 2023이죠. 2023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SK, LG, 현대중공업 등이 좀 참가할 예정인데 자, 어떻습니까? CES 이번에 메타버스 XR, 미래 먹거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CES를 계기로 메타버스와 XR의 성장성이 다시금 부각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부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CES 이번 최대 하두는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XR, 확장 현실이라고 그러죠. 그 관련된 헤드셋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 XR 헤드셋 쪽 분야만 놓고 보면은 이게 2024년도부터는 비로소 안경 형태로 진화가 돼가지고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모 버전들이 아마 이번 CES 2023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게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휴대폰 보급돼 있는 대수만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XR 관련된 네. 이런 글라스를 좀 쓰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현실도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XR 헤드셋 관련된 분야를 지금 2030년도까지 지금부터 연평균으로 해가지고 77% 이상의 연평균 매년 그렇게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부품 벤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대표님. 지금쯤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았나요? 네,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예, 지난번에 그 애플 XR 기기 출시 지연 연기, 그죠? 좀 연기가 아니고 지연이겠죠. 네. 좀 미뤄진다는 것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급락이 나왔을 때가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벤트성으로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CES 2023이 있게 되는 거죠.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굵직한 빅테크 업체들이 XR 헤드셋 대거 공개 예정에 있고요. 이 지금 그 글로벌 XR 기기의 출하량이 2025
2025년도까지 매년 이제 증가가 되는데 63% 이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벤트성에 의해서. 근데 그 부정적인 이벤트가 이제는 한다고 했다가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면은 그 변동성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그 XR기 관련된 종목들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3D 센싱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주가가 한 3% 오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 카메라 3D 센싱 모듈이라든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LG노텍, 나무가 이런 것들은 또 보셔야 되고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선익 시스템,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3D 센싱 모듈이라든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가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XR과 관련해서 CES 2023에 참여하는 기업들 지금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자,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이번에 LG그룹에서 전자와 이노텍 디스플레이가 참여를 하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까요?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냥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이 LG이노텍이 그 XR 헤드셋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역할을 하는 3D 센싱 모듈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를 기존 이제 이미지를 3차원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걸 또 구현을 하는 그런 이제 모듈들인데 이거를 지금 글로벌리하게 90% 정도로 LG이노텍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독점입니다. 대놓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왜 안 갔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많이 안 쓰이잖아요, 지금. 네. 예, 아직 XR 관련된 기기나 이런 것들이 보급화가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XR 기기 개발에 일단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업체들이 일단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D 센싱 모듈을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랑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3D 센싱 모듈을 갖다가 채택을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LG이노텍 거, 검증된 LG이노텍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2030년도 XR 헤드셋이 완전히 대중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10억 대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 이때 이렇게 될 경우에는 3D 센싱 모듈 시장 규모만 한 40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만 LG이노텍이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3D 센싱 모듈에서만 매출 20조 정도를 네. 2030년도에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해 2022년도 예상 총 매출이 20조 조금 넘습니다. 근데 2030년도 되면은 이 3D 센싱 모듈 쪽에서만 굉장히 지금 현재 전체 매출만큼의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LG이노텍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LG이노텍을 볼 때 관심을 둬야 되는 게 3D 센싱 모듈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무려 20조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LG이노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잡아주셨고요. 곽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와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XR 기기 대부분이 LCD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 OLED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OLED의 기술력은 또 선익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몰입감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 글라스를 끼게 되면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 3000 ppi 화소 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좀 몰입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해상도가 낮으면 화소 간의 경계감이 보여서 몰입감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는 종류가 있어요. OLED 그리고 LED 그다음에 LC
온 실리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현재 OLED 온 실리콘이 OLED OS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관련되어서 이제 종목들을 쭉 봐야 되는데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목하고 선익 시스템을 좀 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XR 기기 시장이 개화되면 될수록 이 고객사의 니즈가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에 그 OLED 또 OS가 디바이스가 또 탑재될수록 이 마이크로 OLED 기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OLED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선익 시스템까지 들어봤습니다.